자, 파일을 우선 불러올게요. 들어오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파일은 130페이지입니다. 고급 필터. 지난 시간에 필터를 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고급 필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열기 하셔서 자, 우선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죠. 단계 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계 학습에 엑셀에서 예제 파일 19번입니다. 예제 파일 19번 실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제 파일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0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130페이지고요. 예제 파일 19번 시작할게요. 고급 필터고요. 자, 고급 필터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필터, 걸러낸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일반 필터가 아니라 고급 필터,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이제 뽑아낸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조건을 우선 달아야 되는데 그 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3번에 보시면 조건이 나와 있죠. 그 조건을 그대로 나타내 볼게요. 우선 예식 콜과 조건이 부패 성금이 나와 있어요. 부패 성금. 예식 콜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부패 성금을 선택합니다. 복사되죠. 두 개가 비연속적으로. 컨트롤 C를 이용하셔서 복사하시고 지금 조건의 위치가 G4셀에 돼 있어요. G4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를 하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컨트롤 V로 붙여넣었을 때 같이 붙어서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요 컨트롤 C로 복사한 거는 안녕하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한 거는 좀 반짝이 영역으로 나와 있는데 요 영역을 없애는 방법은요. 이 영역을 없애는 방법은 ESC 누르시면 이 점선은 사라져요. ESC. 자, ESC 누르면 점선은 사라지죠. 우리가 클립보드라고 돼 있어서 이 클립보드에 여기가 이제 붙여놓는 거거든요. 이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거 복사죠, 복사죠. 붙여넣기 화살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잡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붙여넣기에 이 위가 붙여넣기고요. 그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은 붙여넣기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붙여넣기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립보드에 자세히라는 부분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이제 붙여 넣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복사한 거는 그 다음 또 다른 걸 복사했을 때 전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엑셀에서는 그 전 것 또한 리스트로 나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다시 선택해서 계속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좀 엑셀에는 여러 가지를 복사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붙여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콜에다가 루아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은 줄에 했을 때가 엔드 연산자, 즉 두 가지를 다 만족했을 때가 되고요. 만약에 줄을 바꿔주면 오화 연산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제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형태입니다. 이하를 썼네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0 30만. 자, 지금처럼 얘를 만약에 복사 형태로 출력하게 되면 여기는 빈 공간 안에 뜨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파일에서 인쇄를 눌렀을 때 이렇게 다른 것들은 점선 테두리가 있는 반면에 여기 입력한 것 좀 볼까요? 이렇게 빈 공간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얘 또한 복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여기 부분도 다 잡아서 테두리 위치 확인해 드릴게요. 자, 테두리에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리겠죠. 이 상태에서 필요한 점선을 선택하고 모두 자 안쪽과 외곽선과 안쪽을 다 누르면 모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에 인쇄를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출력될 때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선인 서식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다 잡습니다. 데이터를 다 잡아서 데이터로 들어갈게요. 위치가 여기죠. 데이터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자, 이 고급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현재 위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이 현재 위치에서 추려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복사할 위치를 따로 정하는 거죠. 자, 우선 조건 범위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이 목록 범위의 영역은요. 우리가 이미 잡았던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영으로 차 있는 부분이죠. 조건 범위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로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같이 잡으셔야 돼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가 요 현재 위치라고 되어 있을 때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렀을 때는 활성화되죠. 그래서 내가 붙여놓고자 하는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붙여넣기에 되어 있는지를 좀 문제를 봐서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요거부터 할게요. 현재 위치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추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컨트롤 Z 하시면 다시 되돌아갔을 거고요. 다시 고급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요 조건 범위 다시 한번 다 잡아주고요. 컨트롤 Z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자, 위치를 여기 B12에다 선택해 볼까요? B12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위에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데이터들을 추려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예시콜이 루아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했고요. 이 아이리스는 지금 예시콜의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패 성금이 30만 원 이하일 거예요. 그렇죠? 30만 원 이하란 30만 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라도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가리켜서 고급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예식콜과 예약자만 알고 싶다. 나는 예식 시간과 부패 상금은 굳이 뽑아낼 필요가 없다. 조건에 맞는 예약콜과 예약자만 뽑아내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거 있죠. 예식콜과 예약자의 필드 제목을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뽑아내고자 하는 위치 있죠. 위치를 예를 들어서 J4셀이라고 할게요. 여기다 붙여놓게 해놓는 거예요. 뽑아내고자 하는 그 필요한 필드 제목만 잡아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다 잡고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다 잡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교재 130페이지 고급 필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다 잡고 데이터에 고급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아까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렀더니 복사 위치가 이렇게 활성화됐고요. 여기는 아까 했던 여기죠. 아까 이 내용이 없었을 때도 어땠죠? 여기 한 부분만 B12셀만 선택했더니 다 나왔죠. 자, 지금은 어떤 거죠? 원하는 필드 제목만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복사 위치를 원하는 필드 제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범위는 자, 여기가 현재 잘 나와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점선 영역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드 제목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필드 제목의 하나인 것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금 강의 내용은 지금 제가 기록 중이니까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일에 열기 들어가셔서
예제 파일이 아니라 연습 문제. 자, 동일하게 19번을 열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건이 나와 있네요. 조건의 위치가 G4셀이네요. G4셀에 나와야 될 게 지역과 인증 품목입니다. 지역과 컨트롤 누르셔서 인증 품목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G4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지역은 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그 다음에 인증 품목이요. 양말이네요. 인증 품목이 양말. 제가 지금 예제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아래쪽에 돼 있죠. 근데 이번엔 여기를 양말을 같은 줄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만족한 것만 뽑아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경기이면서 인증 품목이 첫 번째 모자. 이건 뽑아내지 않을 겁니다. 경기이면서 양말인 거 여기 있네요. 즉, 요 줄만 뽑아내게 되겠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선이 여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력했을 때 여긴 그냥 경기나 양말에 테두리가 없을 거예요. 다 잡으시고 테두리에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들어가서 현재 점선돼 있으니까 점선 누르고요. 윤곽과 안쪽을 선택했습니다. 윤곽과 안쪽을 선택해서 선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다 잡습니다. 데이터를 다 잡고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 고급으로 가서 첫 번째 목록 범위가 점선으로 잘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습니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장소 클릭하겠습니다. 자, 복사 위치 클릭하고 그 복사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지금은 B11인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필드 제목이 전체가 다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같은 줄에 있으면 AND 연산자 두 개 다 만족하는 걸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 인증 여기 다 잡고 복사할게요. 영역 다 잡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요 테두리를 잡아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양말만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잡아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양말 H4셀은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전체 다 잡아서 홈에 가면 모든 서식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테두리 점선돼 있으니까 윤곽과 안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경기이면서 모자인 거 하나, 경기이면서 양말인 것도 찾겠죠.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서울이면서 양말인 것도 세 개를 찾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대신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회사명과 대표자 명만 뽑아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명과 대표자 이 두 가지만 복사해서 원하는 곳인 B14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다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 이거는 추마크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금 문제대로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3번은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전체 다 잡고요. 전체 다 잡고 데이터로 갑니다. 고급에 가서 점선 영역 잘 나와 있죠? 조건 범위 여기를 다 잡고 지울게요. 지웠습니다. 조건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아까는 B11셀을만 여기만 선택했었잖아요. 복사 위치를 다 잡고 이번엔 내가 원하는 필드 제목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B14에서 C14까지 두 개만 잡아줍니다. 표현 나타내고자 하는 필드 제목만 잡아주는 거죠. 확인을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오겠죠. 이게 왜 세 가지죠? 경기이면서 양말인 걸 다 찾아주는 거니까요. 경기이면서 이거 다 찾아줬고 양말인 거 요렇게 경기이면서 양말인 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은 세 가지죠. 자,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3번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별도로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한번 이렇게 같은 여긴 지역이 서울이고 모자인 걸 찾는다라는 조건에 맞춰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36페이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분합입니다. 자, 파일에 열기 하셔서 136페이지에 있는 2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에 20번. 자, 보죠. 자, 부분합이란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합계를 나타내주는 형태를 가리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부분합에 대한 한번 내용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나타내 줄 건데요. 부분합 요 끝쪽에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부분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정렬을 먼저 꼭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꼭 뭘 먼저 한다? 정렬을 먼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별로 정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뭐별로 정렬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준을 정하셔야죠. 우리가 부분합 정렬할 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결과가 나와 있는 게 136페이지 맨 위에 프리뷰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별로 정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 아주 간단해요. 자, 내용 보시면 프리뷰 보시면 진하게 나와 있는 변호사 요약, 변호사 평균 등이 나와 있죠.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글씨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뭐죠? 직업이죠. 그죠? 그럼 직업으로 정렬했다 이 소리예요. 클릭해서 직업을 선택하고요. 자, 변호사, 의사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다음에 의사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만약에 의사가 먼저 나오고 변호사가 나왔다면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변호사가 위에 나오고 의사가 밑에 나오겠네요. 이유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 오름차순 순이니까요. 요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한다요? 뭐부터 한다고요? 그렇죠.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업으로 정렬을 했다면 부분합에서 그룹할 항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그룹할 항목이 바로 직업이라는 같은 필드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렬을 직업으로 했다면 그룹할 항목 또한 똑같이 직업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정렬이 끝난 다음에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그룹할 항목이 똑같이 정렬을 했던 직업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두꺼운 글씨 변호사 요약이 있고 변호사 평균이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한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약과 평균이 있죠. 그러면 먼저 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한 게 평균이고 나중에 한 게 위에 올라가니까 요약이 되겠죠. 요약은 다른 말로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룹화 항목 했고요. 밑에 있는 평균을 먼저 해야 되겠죠? 평균 먼저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의 평균이냐? 뭐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평균 낸 거는 신고액의 평균이 되겠죠, 현재. 그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액은 51만 5,114만 1,5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액에 뭔가 하나는 선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체크 해제하시고 신고액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확인 한번 누를게요. 자, 그러면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평균이 나온 상태입니다. 잘 나갔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왜요? 함수가 다르잖아요. 아까 요약이 합계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할 거는
요 맨 위에 있는 그룹화 항목은 우리가 정렬을 직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 또한 직업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해야겠죠. 자, 함수는 합계입니다. 왜 합계요? 요약이란 말 자체는 합계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보시면 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여기 프리뷰에 보시면 그렇죠? 뭐가 나왔죠? 요약에 신고액의 합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고액이 선택된 상태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평균은 사라집니다. 왜요? 밑에 보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기존에 있던 평균은 사라지고 새로운 신고액의 합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저만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평균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요약이 들어가 버렸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버렸으니까요. 자, 저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약이 사라지고 평균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새로운 기존에 있는 평균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합계를 추가하고 싶다 할 때에는 부분합에 가서 요 합계로 바꿔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주시고 나서 확인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한 것이 기존에 있던 평균 위에 올라갔다. 확인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평균 위에 요약이 이렇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요약이라는 말을 쓰기 싫고 합계란 말로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뭔가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홈에 가셔가지고요. 홈에 가셔가지고 여기 찾기 및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바꾸기라는 걸 클릭해 볼게요. 했습니다. 찾을 내용에다가 요약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바꿀 내용에다가 합계라고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딱 눌러주시면 요 요약이라는 글씨가 합계라고 바뀌었고 두 개가 바뀌었다. 하나, 두 개가 바뀌었다를 알려줍니다. 자, 확인하시고 닫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건 얘 바가 뭐냐 이거죠. 요 바가 뭐냐. 자,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출력하고자 할 때 이러한 상세 내용을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 요 4번을 누르면요. 전체가 다 나오고요. 3번을 누르면 이렇게 세부 내용이 사라집니다. 2번을 누르면 또 다른 세부 내용이 사라지고 1번을 누르면 최종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만약에 보여지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2번만 눌러진 상태에서 파일에 인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출력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체를 다 보고 싶을 때는 이 4번을 눌러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재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들만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늘 수업한 데까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어떤 전체적인 거, 함수도 조금 더 어려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다 나타내 드릴 거고요. 오늘 수업은 실무 전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144페이지까지가 이제 기존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실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이제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가 될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은 이거 정리하는 것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그 시험 중에서 ITQ 엑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가져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했던 부분합 연습 문제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하셔서 연습 문제 20번을 불러오세요.
부분합 정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해라?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정렬했던 그 필드 제목 대상이 바로 뭐다? 부분합할 때 그룹화할 항목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전체를 다 잡고요. 141페이지에 한번 결과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근무 수당의 합계와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전체 다 잡고 뭐별로 정렬이 돼 있죠? 자, 141페이지 1번에 프리뷰를 보게 되면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그 매장 요약, 매장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필드 제목, 근무지죠. 그럼 필드 제목이 뭐냐? 성명, 성별, 근무지, 근무수당 이걸 필드 제목들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매장 요약과 매장 평균이 나와 있는 필드 제목은 근무지죠. 맨 위에 있는 거 이거죠. 자, 다 잡고 데이터에 정렬로 들어가서 자, 정렬 기준이 근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매장, 주방이죠. 그럼 매장이 먼저 나왔으니까 기역, 니을, 디귿을 오름차순이죠.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별로 정렬하셨어요? 근무지죠. 그룹화 항목은 근무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한 게 위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평균을 먼저 했다 이 소리예요. 평균 눌러주시고요. 뭐의 평균이죠? 근무 수당이죠. 이번엔 뭔가 하나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선택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선택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체크 해제해 주시고 해당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서 처음에 체크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체크돼 있던 체크돼 있지 않던 관계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할 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함수를 집어넣을 때에는 꼭 체크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데이터 아래 요약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기존에 한 결과가 데이터 아래쪽에 나온 거고요. 얘를 체크 해제하면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그룹 사이에 페이지를 나눈다. 그러면 출력될 때 페이지가 나눠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을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평균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엔 합계입니다. 합계가 요약이니까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약이란 말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그냥 두면 되고요. 여기를 합계로 바꾸고 싶다면 폼에 가서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를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 나는 이 왼쪽에 있는 얘를 없애고 싶다. 굳이 없애고 싶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에 가보시면요. 여기 그룹 해제라는 거 있죠. 여기에서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개요 지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싹 사라집니다. 윤곽 지우기가 개요 지우기로 이름이 좀 바뀐 것 뿐이에요. 아마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로 나오길 수도 있고요. 개요 지우기나 윤곽 지우기는 같은 말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크 라인 작성하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스파크 라인 작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열기에서 자,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파일이네요. 예제 파일에 PO2, 네, SP2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놨고요.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영역만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셨으면 이제 삽입이라는 데로 들어가고 삽입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여기 스파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뭐 집어넣었죠? 막대 들어갔네요. 열이란 거 있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스파크 라인을 배치할 위치를 잡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를 이 아랫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나타내겠다. 자,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류들이 요거로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를 선택해 줄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점, 낮은 점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스파크의 높은 점이라는 걸 딱 눌러보세요. 그래서 높은 점의 색깔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낮은 점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낮은 점도 이렇게 낮은 건 색깔이 살짝 변했는데 작아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부분을 좀 나타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시색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셔서 낮은 높은 점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난 높은 점을 빨강으로 하겠다. 빨강으로 한다. 빨강으로 바뀌었죠. 나는 낮은 점의 색깔을 변경하겠다. 예를 들어 검정색으로 하겠다. 누르면 여기 검정색으로 바뀌는 것 또한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스파크라인 작성하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즉 차트가 이렇게 작은 형태로 보여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실무 전까지 교재의 한 3분의 2 부분을 훑어봤고요. 이제 차트를 나갈 건데 이 차트는 우리 한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녕하세요. 작업을 해서 하는 형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뭐 새로운 것을 문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작업에서 하는 거는 인터넷을 좀 들어가셔서 파일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안녕하세요. 8분 참석하셨네요. 네. 인터넷 들어가셔서 ITQ라고 한번 쳐보세요. ITQ라고 한번 쳐보시고요. 잠깐 출석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 4월 4일 첫 시간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첫 시간 좀 체크했고요. 자, ITQ라고 입력하시고 여기 바로 나오죠. ITQ 자격인증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정보기술 자격센터 ITQ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자, 자료실로 들어갑니다. 자료실에 보시면요. 밑에 기출 샘플 문제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중에서 종목을 선택할 건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정보와 기술 ITQ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에서 엑셀 문제 및 최근에 나온 이게 3월 14일 날 시험 본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103 엑셀을 선택해 주세요. 자, 왼쪽에 떴죠? 여러분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떠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왼쪽 밑에 떠실 수도 있는데 자, 선택하시고 자, 이걸 그대로 그냥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확인을 누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입력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 정답을 한번 더블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제죠.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문제를 알아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를 좀 볼게요. 위로 한 칸 올라가셔서 문제라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겁니다. PDF 파일 자동으로 열기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PDF 파일을 열겠습니다. 문제가 PDF 파일로 돼 있어서 그렇죠.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엑셀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내용을 다 쓰고 보시는 것처럼 서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워놓은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유효성 검사 나와 있죠. 이 유효성 검사가 뭔지 이름 정의하는 것도 나와 있죠. 그 이름 정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선생님 저 못 들어갔어요. 예, 천천히 할게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그럴게요. 우선은 이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는데요. 이 파일 불러오는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ITQ라고 인터넷상에다가 ITQ라고 치시면 예, 그러면 리스트가 뜨죠. 그 중에 첫 번째 거 ITQ 자격이라고 하셔도 되고 ITQ만 쓴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정보기술자격센터라고 나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자, 그 중에서 자료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실에서 기출문제, 기출 샘플 문제 보이시죠?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선택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요. 전체 종목을 클릭하죠. 종목 전체에서 정보기술 자격 ITQ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딱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엑셀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 103회차네요. 3월 14일 겁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얘를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다운받으셔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다운받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서라는 곳에 얘가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PC에서 왼쪽에 문서라는 걸 클릭하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문서에 얘가 들어가요. 여기서 저장 위치를 제가 안 잡았나요? 자, 그냥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고요. 왼쪽에 나와 있죠? 네, 여기 1이라고 나온 거는 어딘가 저장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자, 클릭하시고 이렇게 떴을 겁니다. 여기서 압축 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운로드에 돼 있네요. 다운로드에 돼 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지는 거죠. 다운로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셀 더블 클릭하시고 문제 들어가셔서 이 첫 번째 거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 정답에 들어가셔서 이 첫 번째 거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셨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뭐 많이는 쉬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7시 8분이니까요. 7시 한 5분쯤에 바로 시작을 5분만 쉬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